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간 손실을 얼추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엠폭스에서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변종은 이전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9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HBM3 소비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 납품을 위한 퀄테스트의 통과 시기도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하락세를 모두 회복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반등 이후에 CPI와 PPI 지수 등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수들은 있지만 오늘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최충성 전문가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조금 약한 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 상황 뜨뜻미지근하다. 이도저도 아닌 그럭저럭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굉장히 좀 지루해요. 네, 일단은 그리고 아까 미증시가 관련해서 오전에 이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관련해서 지난주 이제 뉴욕 증시 마감한 다음에 일단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뭘 회복했다고 하는지 눈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시력을 좀 잃은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개파락 나왔던 부분을 대부분 좀 절반 정도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시랑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만 그냥 놓고 타이틀만 놓고 보면은 회복을 엄청 한 것 같은데 회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수에 여러분들 차트 한 번씩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든 다우든 기존에 갭 떴던 자리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갭 뜨고 나서 살짝 그냥 회복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을 다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직전에 좀 유지됐던 그 자리까지는 좀 와야 회복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뒤처진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내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일단 그런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 자체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오늘 반도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가 수급을 지금 이끌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주도했던 그런 섹터가 좀 올라왔던 진단키트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비만 치료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진단키트가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발목을 잡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뭔가 주도하는 그런 섹터가 없고 굉장히 좀 각계 전투를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번 주에 이제 CPI, PPI 관련해서 경제지표 발표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좀 관망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은 빨간불을 좀 켜고 있고요.
있고요. 중국이랑 홍콩은 또 하락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 기관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관망세예요. 딱히 사지도 않고 딱히 팔지도 않고 선물로만 비차익 거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지금 상황에서 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거나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시는 전략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만약에 접근하시려거든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관련주들 뭐 대마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체크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리고 오랜만에 의료 AI 관련주들 좀 상승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는 오늘 종목들이 좀 많아요. 하다 보니까 지수는 지금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 내 계좌는 안 올라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드실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계좌가 회복되는 상승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 정도 루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시장을 오늘 좀 바라보셔야 이게 함정에 좀 빠지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1% 올라가는데 왜 내 거 회복 안 돼? 이러면서 단타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계좌 부러지는 날이에요. 윗꼬리도 오늘 좀 많이 달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는데요. CPI, PPI 지수를 저희가 대기를 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오늘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해리스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뭐 아무튼 이 대선이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세 개의 경합주에서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좀 우세하게 나온 모습이거든요. 네. 저희가 좀 해리스 관련주 대선 전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봐도 좋을까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 오늘 친환경 관련주가 좀 강세다라고 오늘 뉴스기사 나왔는데 오늘 뉴스기사 나온 것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친환경 관련주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침에 체크를 했는데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와닿을 정도로 올라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 대마 관련주 정도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기사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실 때 기사도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내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무조건적으로 기사에 나왔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대마 관련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종목이 강하다. 그러니까 오성첨단 소재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21%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바이오도 지금 꼼짝꼼짝한 상황이에요. 원래 우리바이오가 대장으로 움직였었잖아요. 지금 5% 정도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 아무리 못해도 지금 11선은 받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좀 보신다면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생소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건 며칠 가다 말았지. 이런 것들이 잘 가요. 그러니까 대마 관련주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은 오히려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AI도 굉장히 생소한 섹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고 이제부터 시장에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건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다소 생소한 것 중에서 대장주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소한 섹터들. 그러니까 기존에 봤는데 이거 좋았던 거지. 근데 뭐 강하게 가지 못했었어.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의료 AI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주목받고 있는 섹터까지 질문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미 증시가 네. 그래도 반등하면서 뭐 특히 반도체 기대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반도체 좀 살아나서 재미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소폭 빠졌습니다만 이런 뉴스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HBM3 사용량을 내년부터 뭐 크게 늘릴 거다 이러면서 반도체 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부터 늘리겠죠.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량 늘린다. 뭐 당연한 얘기 한 겁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상관이 이 없다. 자리는 네. 기술적인 반등. 아하.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네.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 여기가 저점이고 뭔가 HBM 관련해서 생산량 늘리겠다라고 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지금 못 사서 안 달랄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있진 않을 겁니다. 네. 그쵸?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반도체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딱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에요. 저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드시면 당연하게 신용 매수 끌려다가 그냥 우리조차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 지금 안 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바닥에 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박스권 대응 그 정도면 딱 족하다. 딱 상단 19만 원까지만 보시고 딱 박스권 대응까지만 딱 하시자. 거기까지가 끝이다. 미련 두지 마시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상승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비중확대가 적기라는 증권사 이제 분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 부진에 따른 그 AI 거품론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왔죠. 저도 이 부분에 뭐 동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지금 45% 빠져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28% 정도 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향후에 미국 빅테크 AI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 당장 내일 뚝딱이 아니고 향후입니다. 향후. 미래의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방식은 좋지 않다. 호흡을 여러분들 다소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상승 나오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 동반된 상승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좋겠다. 어쨌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뭐 투자 심리를 좀 살린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소 시장이 수급이 좀 분산이 된 부분은 좀 지루해서 단타나 이런 것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겠으나 시장 속에 오늘 아마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살짝 식곤증 오는 느낌으로 편안한 그런 시장이긴 하나 일단 이거를 막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막 사서 바닥부터 끌고 가야지 하는 전략은 지금 당장은 조금 이를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상승 나오면서 반가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호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요.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뭐 오늘 무슨 제약 하면서 굉장히 네. 지금 상승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면서 뭐 아무래도 좀 호재를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아니어도 제약바이오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네. 신풍제약, 뭐 알리코 등등 잘 가고 있네요. 오늘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옥석가리기가 오늘 좀 진행이 돼서 다 같이 안 가고 특정 종목 몇 개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 뭐 진단키트도 제약바이오 안에 있지만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이끌었던 진단키트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신풍제약이 좀 강세를 보인 거는 이제 뇌졸중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해서 국내 3상 임상 시업 계획을 신청했다는 그런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온 줄 알았더니 뇌졸중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좀 훈풍을 주었던 사실 신풍제약은 코로나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뇌졸중 치료제 이상으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코로나까지 붙어서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단순한 움직임, 뭐 뇌졸중 치료제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의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에 신풍제약 관련해서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옵탑 리마이트, 리마 스타트 임상 3상 관련해서 이거 승인 발표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일리 관련해서도 비만 치료제 매출이 좀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비만 치료자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 이제 위고비 관련된 종목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뭐 신풍제약, 대봉LS, SLS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블레임텍도 좀 상승이 나오다가 살짝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고 신풍제약 정도만, 뭐 알리코 정도만 좀 상승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자리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좀 쉬어갈 때는 제약바이오 매수 자리다. 제약바이오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는 아닌데요. 이렇게 시장이 쉬어갈 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승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루닛이 좀 강세인 것 같은데요. 뭐 지난 5월에 루닛이 볼파라 인수를 마치면서 뭐 의료 AI가 근데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 의료 AI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다소 좀 생소했고,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대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헬스케어 관련된 조금은 확장해서 의료 AI 거의 플러스로 이제 헬스케어. 사실 이 부분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좀 뒤처진 거죠. AI 관련해서 다 같이 상승이 한번 펌핑이 나왔다가 다른 것들은 대부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붙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랄까 전력 설비와 원전의 느낌이랄까요? 전력 설비는 계속 갔는데 원전은 가다 말고 좀 쉬고 있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확장, 항상 이제 주도 섹터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려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야 되는데 얘도 파생되는 그런 영역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지금 섹터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의료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다음 시장의 주도 섹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코로나까지도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가볍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 확장성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증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주 상승세와 좀 비교하면 굉장히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제가 하반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 1회에서 2회 정도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에 속하는 AI 관련주 모멘텀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쉬었던 종목 중에서 가장 탄력성 있게 크게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지수가 MSCI 월드 헬스케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나 제약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옥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직은 매출이 막 그렇게 찍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무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다. 다만 AI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뭐 실적적인 측면,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기대감이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루닛이나 뭐 뷰노,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뷰노는 지금 거의 70% 고점 대비해서 70% 빠져 있는 상태고요. 뷰노는 거의 3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뷰노는 지금 5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고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바닥에서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AI 관련해서 포인트, 투자 포인트 좀 잡으시는 분들은 의료 AI 관련해서 거기에 플러스로 헬스케어도 굉장히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미용기기나 화장품 같이 움직였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몇 달 전에 화장품이랑
미용기기는 움직였는데 헬스케어는 또 따로 떼서 움직였거든요. 그 헬스케어도 그리고 대기업들 인수 M&A 관련해서 인수설도 잘 조만간 나올 건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신다고 하신다면 일단 그런 부분까지 좀 파생해서 보시자.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링 이것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확장시켜서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의료 AI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종목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유튜브에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 24,100원에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네. 대덕전자 지금 21,65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쉬어가고 있고 지금 종목들 차트 흐름과 좀 비슷해요.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일단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오면은 이 자리는 뭐 계속적으로 끌어가신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업종이 좀 추이 전환할 때까지, 이게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업종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24,000원, 2차는 25,000원. 지금 주봉상 보시면은 아직은 좀 역배열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좀 이탈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줄이셨다가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는 경기 영향을 타잖아요. 일단 경기 자체가 좋지 않으면 반도체가 확 틀어서 올라오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잘 보시고 어쨌든 뭐 좋은 기업이나 지금은 좀 때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차 24,000원, 2차 2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큐로셀입니다. 매수가 41,100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네. 큐로셀 뭐 제약바이오 지금 3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큐로셀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카티치료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좀 핫하게 봤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걱정 없이 지켜보자. 다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부분,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워낙 핫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카티 치료제나 이런 걸 많이 봤다면 재작년부터 카티 치료제나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다면 작년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핫하게 좀 급부상했기 때문에 트렌드가 살짝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티 치료제가 안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투자만 하시면은 충분히 박스권 벗어나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 점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25,000원부터 4만원까지 좀 박스권이에요. 지금 매수하신 구간대가 공교롭게도 이제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에서 비중도 많이 사신 건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1,500원 구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만약에 많이 좀 비중이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4만 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충분히 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고 4만 원짜리를 좀 벗어하면은 한 단계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으로 좀 가거든요. 일단 그 자리까지 좀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두시면은 충분히 저 4만 원짜리 이상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카티치로즈는 사실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한 종목 가지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다. 포트에 한 종목 가지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셀 카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니까요.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대유아에 네,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5%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위아 좀 아쉽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3만 6천 원인데 현재 4만 8천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해서 나쁘진 않은데 이거 아니고 아닌데. 네? 현대유아가 아니고, 예. 네. 다른 건데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아, 이거 아니세요? 네. 그럼 제가 종목 어떤? 잘못 생각을 했는데, 대한유아인데. 대한유아 예, 예. 가격대는 맞으신 거예요? 13만 예, 6천 원? 제가 실수됐습니다. 아, 네. 저 차트 보시고 엄청 끌어오셨네. 좀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네. 네. 일단 대한유와 관련해서 13만 6천 원에서 지금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해서 뭐 이거는 좀 뭐 사이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사이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박스권 살짝 나오다가 좀 이탈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10만 원짜리 지지되면은 여기 항상 좀 10만 원까지는 좀 지지가 됐다가 항상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중은 좀 많으신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꺼번에 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매수하실 때는 좀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자리에서 돌아서 나오면은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아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10만 원 이탈되면은 뭐 지금 살짝 깨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탈이 되는 음봉이 뜨면은 10만 원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일부는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취하시고 어쨌든 이거 최대한 좀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시는데 16만 7천 원 1차 목표가 2차는 20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손절은 필요 없고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부담되시면 비중 관리만 조금 해주세요. 혹시 추가 조금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 지금 여기 상황에서 더 하시면 좀 부담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 길게 매수 지금 가져가려고요. 네? 길게 가져가려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길게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매매는. 네. 그렇죠? 지금 물리신 거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그리고 이거 올라올 때 그 거래량 터지고 양봉 터지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자리에서 잡았다가 또 10만 원 깨지면 또 손절을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개인은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약점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네네. 점을 잘 살리시고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 추이가 올라오는 거나 못해도 11만 원, 12만 원 정도 사이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손실을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18%로 만들어봤자 19%로 만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 위안이지. 그렇죠? 네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장대 항봉 평소에 안 보이던 장대 항봉이 뜨고 확실하게 추이를 돌리려고 하는 시점이다.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다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유화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부산 애니빌레터요. 네, 혹시 매수가 18,000에 20%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뭐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사셨어요? 아니, 며칠 좀 됐어요. 아, 되셨어요? 그래도 잘 견디셨네요. 일주일 정도. 일단 지금 18,000원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차적으로 19,5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19,500원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여기 박스 돌파해 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21,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손절 라인은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 5일선 깨면은 던지시고 17,400원 구간입니다. 네. 일단 지금 자리는 확실하게 이제 돌아 올라오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딱 기술적인 이 흐름만 딱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좀 올라오면 반만 줄일까요? 반은 가져가고. 네, 반 되셔도 괜찮고 아니면 반 이상 좀 매도하시고 나머지 한 70%, 60, 70% 던지시고 나머지는 30% 정도만 가져가 보세요. 일단 네,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괜찮은 구간이니까 수익 네. 잘 내시고 대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녀공장 매수가 26,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마녀공장 오랜만에 화장품주인데요. 이 네.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매수를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좀 고르실 때는 ODM, OEM 관련된 업체, 그리고 중국보다는 그 뭐 북미 쪽에 핫한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뭐 실리콘2 사실 이런 종목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마녀공장 이런 것들은 좀 가다 말고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좀 못 가는 종목은 못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화장품은 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받아들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락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기존에 앞전에 근데 음봉이 떴고 이때가 시장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서킷 갔던 날이잖아요. 서킷 브레이커 갔던 날인데 이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는 그런 자리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명확하게 그냥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불안했다라고 하신다면 26,000원 정도 올라오면 매수가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못해도 이제 3만 원, 35,000원까지 1차 3만 원, 2차 35,000원까지는 좀 바라보시고 수익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녀공장 수익 가능성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일진전기 24,800원요. 네, 혹시 10%? 네, 알겠습니다. 네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일진전기, 뭐 전선전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좀 쉬어가서 걱정이 좀 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네. 관련해서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매수 한 1, 2주 정도 되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한 7월 중순쯤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박스권 만들다가 사실 좀 이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와주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좀 와줄 거예요. 너무 걱정은 네네. 뭐 안 되시죠? 네. 걱정은 안 되는데 자꾸 빠져서. 걱정이 만약에 좀 되셨으면 매수가 정도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네. 하시면 되고요. 항상 주식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도 괜찮은데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부분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25,500원까지는 좀 올라올 건데 네. 저 자리 오면은 수익 매도, 약수익 매도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3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3만 원을 넘겨줘야 한 단계 더 이제 업셀리밍이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만약에 못 넘어주면 또 밑으로 빠져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이게 네, 지금 그렇죠. 자리를 잡아서 추이를 확 돌릴 수도 있으나 이거 네. 세력들이 좀 물량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밑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어쨌든 네. 25,500원 정도 오면 일단 비중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흐름을 좀 보자. 그러니까 전력 설비 네. 관련해서 아직은 좀 추이가 확실하게 네. 좀 다 떨어진 그런 구간은 아니고 아직도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진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기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전기 이렇게 시간 투자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동훈 아나텍입니다. 매수가 21,518원에 비중 8%인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동훈 아나텍 19,820원대인데 8%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자리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차트를 이게 땡겨서 보시면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질어질해요. 근데 차트 이렇게 살짝 땡겨 보면은 그냥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말자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뭐 제 종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단에 17,000원 자리가 좀 이탈되지 않는 저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만약에 좀 괜찮으시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25,000원까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상승 후에 그 좀 눌려가지고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집 기간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의 매집이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상승 시작되면 엄청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은 뭐 걱정 마시고 추가 매수 살짝 하셔서 어쨌든 뭐 확실한 그런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하니까 일단 상단 25,000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대응하시자. 만약에 25,000원 정도 넘어주면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그때 따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분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유한양행 97,000원에 10%인데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빠져나올까 하고 상담 드렸습니다. 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추가 매수가 유효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유한양이 아무래도 아주 무서운 기세로 올라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조금은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8월 22일 날인가 뭐 실적이 뭐 발표된다 해서 네. 뭐 실적이 발표되면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네. 지금 추가를 해서 빠져나올까 하고요. 추가 매수하고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겁이 나니까 내 그 가격대 만들어서 빠져나오려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상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네. 물어보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평균 단가를 낮춰요. 네네네. 그럼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추가 매수를 했는데 실적 때문에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선생님한테 상담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실적적인 측면 이게 유한양에 관련해서 실적이 좋잖아요. 네. 실적이 좋게 나올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고 일단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 지수가 좀 같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하면서 좀 조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조금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돌아서 나올 때 하시는 게 좋고, 물론 네. 지금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실적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시는 건 지금은 맞지 않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뜨고 거래량이 살짝 붙어요. 네.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지금은 가격적인 아. 메리트는 있거든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전략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전략적으로 내가 뭔가 빠져나오려고 지금 하시는 거라면 장대 네. 양봉 뜨고 한번 위로 올려줄 때 네.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시자. 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사실 이거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적 관련해서. 네네.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뭐 10만 원 이상도 다시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의 영향이고 이것도 외국인들 손을 좀 타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아. 네, 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걱정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의 이렇게 좋은 종목이니까요.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랑풍선입니다. 매수가 7,000원에 비중 25%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네. 노랑풍선 하락세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비중은 25%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노랑풍선 관련해서 박스권 만들다가 좀 이탈이 나왔는데 뭐 거래는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뭐 V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여행 관련주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말씀 드렸었어요. TMF 관련해서 이슈 터졌을 때 이제 티켓 관련주 그리고 뭐 그다음에 관련해서 물류 이쪽까지 좀 파생이 됐고, 뭐 이제 여행 이쪽까지도 제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행이 그때 수급이 좀 안 붙었어요. 지금 TMF 싹 사라졌죠. 시장에서. 뭔가 수급이 좀 붙지 않으니 다소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 불씨라는 것은 또 한 번에 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는 맞다.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붙어줘야 V자 반등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5,000원 구간을 좀 지지하고 있으면 이 V자 반등 나오면은 6,000원, 1차적으로 6,000원, 2차는 6,5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뭐 매수가가 확실하게 오지 않더라도 반등 나오면은 일단 비중 줄이시고 다음을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휴가철 다가올 때도 사실 휴가철이 거의 이제 다가와서 한 번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을 좀 놓쳐버리면 또 이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맞춰서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랑풍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상담 있으시면 정오의 텐베거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뭐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바이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좀 이슈가 또 다시 나와서 추이를 좀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 중에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세계 1위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좀 공식화되면서 국내 유통사 선정 소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좀 하락이 저도 이제 7월 달에 단타 대응을 좀 했던 그런 종목이고 다시 좀 추이가 놀렸다가 바로 V자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 자리 좀 쉬어가고 있는 고관오리 패턴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2만 원 뚫고 가는 그런 돌파 자리.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2만 원 뚫어주는 자리 지켜보시다가 2만 원 돌파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매수하자. 이건 그냥 돌파 자리를 하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 돌파가 나오면 상단 이제 3만 원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만 3천 원, 그다음에 2만 5천 원, 2차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일단은 잡아 드릴 거고 손절 라인은 17,5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2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2만 5천 원까지 좀 끌어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기존에 가장 먼저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위고비 관련해서 일단은 포인트 맞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블루엠텍이었습니다. 메디컬 유통 쪽인데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국내에서 출시되면서 유통사 선정 소식이 또 호재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도 현재 양시장 이제 빨간불 켜주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개인이 팔자세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세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수급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굉장히 좀 흐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저번 주는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N자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 여러분들 이미 불안정하고 윗골이 많이 달고 있어요. 주도 섹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재한 상황은 전조 증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 중에 여러분들 봤던 이슈가 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앵커님이 좀 질문하셨잖아요. 사실 이거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봤었는데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게 상카이 대지진 관련해서 그 지진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엔캐리가 단순하게 조금은 저도 이제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라고 좀 봤었는데 이게 대지진 관련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좀 같이 좀 이게 접목해서 보면 보험사들이 이게 지진이 나면은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미리 땡겨다가 이제 청산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만 좀 때려 맞았었잖아요. 원화나 엔화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 뭐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제가 주말 중에도 이거 공부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까지도 좀 체크해서 좀 파생을 하시고 항상 시장이 여러분들 변동이 발생할 때는 뭔가 명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CPI든 뭐 경기 침체 이슈든 뭐 상카이 대지진 관련된 이슈든 이게 판 관련해서도 지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지질학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그 띄워주시면은 제가 링크 공유 같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좀 공부해 보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수급 불안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막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짧게만 시장 좀 바라보시고 편안히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상황 살펴봤을 때 좀 특징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조선, 보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조선 같은 경우는 분명 EU에서도 친환경 얘기 나오면서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 분명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약세 흐름이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선주는 오히려 쉬어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겁내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고 이건 향후에 1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관련해서 그 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보험 관련주도 살짝 조정 나오고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될 수 있고 이거 뭐 내년에 이제 보험 관련해서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양호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겁내시지 마시고 천천히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의료, AI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블루엠텍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수급 체크 지속하면서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윗꼬리를 조심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